함께하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평소하고 다른 곳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을까봐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아니요,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아, 그러세요? 오늘 휴일이라서 어디 가셨나 봅니다. 자, 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어떤 상태가 먼저일지, 신체가 먼저일지,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가 먼저일지, 아니면 내 신체의 반응이 먼저일지, 요거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떠세요? 저는 원래 예전에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네네. 여러 책들도 보고 이러면서 전 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신체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또 몇 해 전부터 제가 푹 빠져 있는 게 뇌과학이에요. 네네네. 결국 그래가지고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하면서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그쵸, 뭐가 네, 먼저인지 맞아요. 궁금한데 오늘 정답 주실 거죠? 글쎄요. 네.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행복한데 또 눈물이 나거나 슬픈데 웃음이 나온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네. 신체 특정 부위에 발모 현상이 일어난다고. 네.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가져가시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네. 이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정서적인 경험은 어떤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에 기초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몇 해 전에 그러세요? 네, 네네. 하버드 철학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하여튼 지금 이 위대한 철학자, 심리학자의 이야기는 신체적 반응이 앞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해해 보려면 자율신경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아시다시피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몸이 신체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교감신경계로 인한 흥분 상태를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려서요.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한다. 인사는 깨어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면 아마 오늘 확실해지실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감신경계, 교감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된다. 네, 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를 제가 좀 더 들어보겠는데요.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총성이 울리면 우리는 바로 뛰어나가기 위해서 몸이 긴장할 겁니다. 땅 하는 소리를 듣고 즉각 반응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예가 딱 총성이 맞네. 울리고 예. 그쵸, 맞습니다. 100m를 달려서 결승점에 딱 다다르면 이제 다 끝났어, 쉬어도 돼 하면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계가 우리 몸의 외부를 흥분 상태로 만든다면 부교감신경계는 소화를 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 내부를 활동화시키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긴장하면 소화가 잘 되지도 않고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부교감이 낮은 게 아니네요. 교감보다. 아니고. 네, 아닙니다. 일단 설명이 되게 와닿았어요. 100m 달리기로 하니까. 네, 저 이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경계를 언급한 것은 우리의 정서가 신경계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공포를 느끼게 되고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세를 취할 겁니다. 이때 우리의 심장박동은 증가할 거고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겁니다. 이것은 제임스 랑해라는 또 다른 이론가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를 아니야 틀렸어라는 또 다른 이론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율신경계의 흥분과
움직여야 한다는 골격의 반응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반응에 또 놀아나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응에 공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또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장박동이 증가해서 공포가 느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서적인 동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먼저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유가 있네요. 공포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신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서적인 반응도 일어난다. 이런 입장이 이쪽 방금 말씀하신 쪽에서는 대세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해서 또 반대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야 정서적인 반응이 뭐라고 지각하기 때문에 신체적 바뀐 반응을 그것이 곧 기쁨이야 뭐 슬픔이야 뭐 공포야 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랑이라는 이론가는 생리적인 어떤 흥분이 정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체 반응이 정서 이전에 발생하게 되면서 정서는 신체 반응에 대한 지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체가 반응하지 않거나 뇌가 그 반응을 지각하지 못하면 정서는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체의 반응들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행복한지 슬픈지 두려운지 알게 되는 거고 이 반응들을 지각함으로 인해서 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가 정서적인 경험을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럴까 정말 그럴까라는 어떤 또 궁금증을 갖게 해서 또 다른 실험들을 또 해본 거예요. 예. 만약에 몸의 기관이 제거되거나 없는 경우에도 감정적인 반응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랑이라던가 기쁨이라던가 이런 감정을 새끼손가락으로 느낀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사고로 내 새끼손가락이 없어졌습니다.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려 볼까요? 그건 두 번째 질문이었으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을 때 신체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지나면 아마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얼굴이 붉어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나 당황했는데? 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당황해야만 얼굴이 붉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열이 많이 나거나 또는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해져도 얼굴은 얼마든지 빨갛게 달아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피부하고 혈관 관계니까 그렇게 얼굴 빨갛게 되기도 하겠죠. 네, 그 새끼손가락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네. 뇌수술을 하면서 좌측 전두엽의 운동피지를 건드리면 웃음을 터뜨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있는 도중에 전신마취가 되어 있는데도 그 운동피지를 건드리면 사람은 웃는다는 거죠. 이거는 꼭 정서적인 상황을 인지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생리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끝에 웃음을 웃는 기관이 있다면 내가 웃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 건드리기만 해도 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정서적인 이 반응은 선을 가리지도 않고 또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신체하고 감정은 때에 따라서 선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삭스터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로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정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적 각성이 단순히 정서적인 어떤 경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서 경험이 유발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체적 반응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또 그것을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서와 사건이 또 환경과 이 맥락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면 그 사랑을 고백할 이 장소나 상황을 조금 더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황에서 만들게 된다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백할 때도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말씀 듣고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 예컨대 이게 동물 실험도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네,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 교육받은 그 순석이 아동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런 실험도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이죠. 요거는 제가 따로 찾아뵙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요. 예. 어떤 행동은 감정을 다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진정한 행동과 감정은 공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네. 의지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바꿔서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했을 때에도 환경을 바꿔보거나 내 행동을 좀 바꿔서 내가 이 상황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또 조금 더 앉아서 내가 차분하게 행동을 바꿔봐서 이것을 다르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예. 잠과 청소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예,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